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날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저녁상을 차리려고 국자를 들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아파트는 당신 줄게. 아이 양육권도 위자료도 줄게.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저는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거짓말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어봐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남편 눈을 봤거든요. 이미 결정한 눈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눈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구나. 내가 모르는 시간 동안, 나 혼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이 사람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아프다고, 가남이라고,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 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1단계 YOU 우리의 결혼. 저는 오미숙입니다. 올해 58. 결혼한 건 26이었어요. 남편 이재호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크게 웃지도 크게 화내지도 않는 사람. 저는 그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준혁.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컸어요. 눈이 크고 귀가 유난히 컸습니다. 나중에 크면 남의 말을 잘 들을 아이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이는 커서 정말로 남의 말을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어서 탈이 날 만큼 결혼 생활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 퇴근하면 TV 보고 밥 먹고 자는 사람.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가끔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어. 오늘 반찬이 맛있지. 이번 주말에 어디 가볼까? 남편은 응, 그래, 모르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다 성격인 줄 알았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혼을 요구한 건 준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라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울음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저는 울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됐고 준혁이 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약속한 건 다 지켰어요. 물건처럼 계약서 조항을 이행하듯이. 저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정리되는 10년이. 해시태그 2단계 NED 혼자서 20년. 마이너스. 이혼하고 나서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준혁이는 8살이었어요. 아빠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그게 더 아팠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눈치챘구나.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는구나. 8살짜리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 앞에서 강해야 했습니다. 강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든 했어요. 처음엔 마트 계산대였어요. 서서 하루 종일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했어요. 그 다음엔 학교 급식실 보조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엔 동네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다림질이 많았는데 손목이 시려서 겨울엔 힘들었습니다. 준혁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오래 일했습니다. 오래 일하니까 결국 총무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법, 서류 처리하는 법,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법. 준혁이가 잘 컸습니다.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한 건 아니었지만 착했어요. 중학교 때 밥을 항상 먼저 차려놨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밥이 되어 있었어요. 반찬은 어설펐지만 고등학교 때는 알바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할게. 넌 공부해. 엄마 힘들잖아. 힘들지 않아. 거짓말.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거짓말을 못 받아들이는 아이였습니다. 진심만 통하는 아이. 그게 이 아이의 가장 좋은 점이었고 나중에 가장 위험한 점이 됐습니다. 2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50대 중반이 됐고 관리사무소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삶이 안정됐어요. 크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어요. 준혁이랑 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하게.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해시태그 3단계 지호 전 남편이 돌아왔다. 전화가 온 건 준혁이가 29 되던 해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이재호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 예전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20년 만에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알면서 물었어요. 나야. 이재호. 왜요? 나 좀 아파서. 볼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들고 잠깐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볼 수 있냐고.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근데 만났어요. 왜 만났냐고요?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준혁이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 아이 아버지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재호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많이 아프구나. 얼굴이 노래 있었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이 흐렸어요. 가남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1년이래. 잘하면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래서요. 미수가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1년만. 저는 잠깐 그 말을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죽기 전에 가족이랑 있고 싶어. 준혁이도 보고 싶고.
미숙이 너도 보고 싶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말인지 알면서도 한편으론 이 사람이 진짜로 죽어간다는 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딱 인간적으로만. 준혁이는 알아요? 아직 몰라.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실수였어요. 해시태그 4단계 SEARCH 진짜 U 마이너스.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한테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요. 준혁이가 제 말을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다가 뭔가를 생각했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간암이에요? 응. 1년이요? 그래. 준혁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만나야겠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 아버지니까. 이 아이가 원하면 내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이재호를 만난 날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어땠어? 준혁이가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나한테 부탁했어.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뭘? 간 이식.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간 이식. 이재호가 원한 것이 그거였어요. 1년만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죽기 전에 가족이 보고 싶다고 한 것도 다 이 한 가지를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아들한테 간을 받겠다는 것. 저는 말을 못했어요. 한참 동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나 해주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아, 아빠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없어. 엄마, 못해. 절대로.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내가 8살 때 그냥 나갔잖아. 연락 한 번 없었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아들한테 간을 달라고?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아빠예요. 아빠면 다야? 저는 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으로 20년 동안 이 아이 앞에서 소리 한 번 높인 적 없었는데, 준혁아, 넌 간 이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공여자도 위험해. 내가 위험해진다고. 엄마, 안 돼. 절대로 안 돼. 해시태그 5단계 FIND 나는 무엇을 지키는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래 있었어요. 이재호가 원한 게 그거였구나.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같이 살자고 했을 때부터 다 그 한 가지로 향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 사람이 밉지 않았습니다. 아니, 밉다는 감정이 새삼스럽지 않았어요. 이미 20년 전에 다 미워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혁이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내 아들이 2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그 아이가 지금 그 아빠를 위해 자기 몸을 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준혁이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준혁아, 엄마 말 들어봐. 준혁이가 밥을 먹다가 저를 봤어요. 간 이식은 공여자도 위험해. 너 혈액형도 맞는지 모르고 검사도 해봐야 하고 수술 자체가 큰 수술이야. 내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야.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성인이에요. 알아? 제 몸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알아? 근데 엄마로서 못 보겠다고.
준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저 아빠 원망 안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원망을 해야 해. 당연히. 왜요? 아빠가 나갔다고 내 삶이 못됐어요? 엄마가 잘 키워줬잖아요. 저 지금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됐구나. 그런데 저는 그 넓은 마음이 이 순간만큼은 무서웠어요. 저는 이재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혼자. 준혁이 모르게. 이재호 씨. 이재호가 저를 봤어요. 준혁이 간 이식, 저는 반대예요. 이재호가 말했어요. 미수가, 나도 이런 부탁하기 싫었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 말이 나와? 나와요. 당신이 20년 전에 우리한테 한 말이 뭔데요? 아파트 줄게, 양육권 줄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그게 당신이 한 말이에요. 이제 와서 아들한테 간을 달라고요? 이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됩니까? 나 죽어가고 있어. 알아요. 근데 그게 준혁이를 위험하게 해도 되는 이유가 안 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준혁이한테 다시 이식 얘기 꺼내지 마세요. 해시태그 6단계 TAK 준혁이의 결정. 그런데 준혁이가 몰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이 맞는지 이식 가능한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혈액형 맞아요.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언제 갔어? 저번 주에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엄마가 말릴 것 같아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결정한 거구나.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우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20년 동안 지켰는데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이 아이를 움직이고 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저는 준혁이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아, 엄마가 질게.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내가 하겠다고 하면 엄마는 못 막아. 넌 성인이고 내 몸이고 내 결정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이식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 진심으로 미안한지 우리한테 20년 동안.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볼게요. 준혁이가 이재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응. 아빠가 울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그게 20년 동안 제일 후회된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식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왜?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멈췄어요. 아빠가? 응. 아빠가 그랬어요. 내 몸에 손대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냥 얼굴만 보고 싶었다고.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구나. 마지막에 해시태그 7단계 RETORN 전 남편의 마지막. 이재호는 그로부터 8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대 수명 1년보다 빨랐어요. 준혁이가 임종 직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준혁이가 갔고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혁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응. 아빠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엄마 힘들었을 거라고. 자기가 너무 못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온 말이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풀어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 같은.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냥 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재호가 사망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있었어요. 수익자가 이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이름으로. 준혁이한테 말했습니다. 준혁아, 보험금 나왔어? 준혁이가 서류를 봤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나온 거야. 엄마가 20년 동안 고생한 돈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혁아, 엄마 몫이에요. 진짜로. 저는 이 아이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 아빠 없이 자란 아이. 그런데 이렇게 큰 아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재호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같이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큼은 8단계 CHANG 20년이 가르쳐 준 것. 그 돈으로 저는 오래된 아파트를 수리했습니다. 도배하고 바닥 깔고 주방 고치고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고친 적 없는 집이었어요. 수리가 끝나고 나서 준혁이랑 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해진 거실이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집이 이렇게 넓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원래 이랬어. 낡아서 좁아 보인 거야. 준혁이가 웃었어요. 우리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호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아들한테 간을 받으려 한 사람이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부탁을 스스로 거뒀습니다.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뭘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지금 저는 58입니다. 관리사무소 일은 올해까지만 할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요. 준혁이는 요즘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곧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준혁이 옆에 있을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준혁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 하나로 20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거창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밥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떠난 자리를 제가 채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저랑 준혁이
둘이서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걸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했어요. 처음부터.